선생님, 저희 아이는 집중력이 좀 떨어져서 큰일이에요. 어떻게 하면 집중력을 좀 키울 수 있을까요? 책상 앞에 뭐 no pain, no gain 이런 거 적혀 있고 뭐 꼭 외워야 될 내용들 포스트잇에 막 덕지덕지 붙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 하나하나가 사실은 실제 학습에서는 학습과 관련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집중력과 관련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여러분들만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한 가지는 우리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할 듯합니다. 많은 분들이 집중력과 주의력을 구분하지 못하세요. 이게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아예 이 두 단어를 붙여서 주의 집중력이라고도 하죠. 자, 정확히 구분해 드릴게요. 주의력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하나의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다른 자극들을 무시하는 힘이에요. 하나에 집중하기 위해서 나머지 자극을 무시하는 힘. 그게 주의력이에요. 우리 주의가 산만하다라고는 표현하지만 집중이 산만하다라고는 표현 안 하잖아요. 공부를 해야 하는데 책장에 있는 다른 책들이 계속 눈에 보이고 책상 앞에 벽지에 무늬가 어긋난 게 보이고 밖에서 들리는 뉴스 소리에 계속 귀가 이만해지고 이런 게 주의력이 부족한 거예요. 집중력은 하나에만 딱 그 하나에만 몰입할 수 있는 힘 그 자체를 뜻합니다. 주의력과 집중력을 제가 축구에 한번 비유해 볼게요. 승부차기요. 내가 이 공을 내 앞에 있는 이 공을 골대에 넣어야 우리 팀이 이겨요. 상상해 보세요. 관중들의 함성 소리, 그리고 상대팀 관중들의 야유, 우리 팀 선수들의 응원, 그리고 골대 뒤에 관중의 움직임, 내 유니폼에 땀에 젖은 느낌, 축구화 끈이 얼마나 조여 있는지의 그 느낌, 뭐 이런 것들 엄청나게 많은 자극들에 둘러싸여 있을 겁니다. 이때 딱 내가 찰 공만 쳐다보고 생각하는, 다른 자극을 다 무시해버리는 그 상황, 그게 바로 주의력입니다. 발등에 신경과 힘을 다 집중해서 공을 차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확히 날리는 거, 그건 집중력이고요. 약간은 다른 거죠. 보통은 주의력이 있어야 집중력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산만한 경우는 보통 주의력이 낮은 거지 집중력이 낮은 게 아닙니다. 아이들 게임에 집중하는 거 보면 다들 아시잖아요. 근데 주의력이 낮은 아이들이 마치 엄청난 신체적인 문제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하는데 딱히 그렇지도 않습니다. 인간에게서 주의력이라고 하는 게 필요해진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우리 밀림에서 동물들하고 같이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인가 하나에 내가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면 나를 타겟으로 집중하고 있는 맹수에게 잡아먹히기 딱 좋겠죠. 인류는 원래 주의력이 높지 않게끔 설계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내 생명을 위협할 만한 요소들이 거의 없는 조건이 된 이후로 주의력이 필요해진 거지, 온 사방에 내 목숨을 노리는 적들이 있는 상황이라면 주의력은 불필요한 능력입니다. 자, 그럼 이걸 학습에서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느냐,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집중력. 어떤 상황에서 집중이 잘 되나요? 내 스스로 그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상황에서 집중이 잘 됩니다. 또는 재미있다고 여겨지는 상황도 집중이 잘 됩니다. 즉, 학습자가 스스로 어떤 의미를 부여해야만 집중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중요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재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집중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적절한 동기부여,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동기부여라는 것이 누군가가 대신해 주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아이 스스로가, 학생 스스로가 동기를 부여해야만 제대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금전적이 되었든 지위가 되었든 보상이 되었든 자기 만족이 되었든 일단 스스로 동기를 부여해야만 제대로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동기부여해 주신다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이야기 이런 거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학생 본인은 거기에 의미부여를 하지 않을 확률이 높거든요. 철든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취업해야 될 때가 되면은 공부하지 말라고 해도 알아서 공부할 거리 찾아서 공부합니다. 유튜브 같은 영상 플랫폼에 관심 있는 아이들은 하지 마라고 해도 혼자 어떻게 알아내서 막 편집하는 거 공부하고 그래요. 제대로 된 학습 동기가 집중력, 몰입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부모나 선생님들 같이 우리 주변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는 건 뭐냐? 바로 주의력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좀 제거하는 그 정도의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역시 최종적으로는 학습자 본인의 힘이 가장 크게 작용합니다.
주의 안 하려고 마음먹은 학생은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방에 가둬놓는다고 하더라도 공부 이외의 관심거리를 찾거든요. 자, 우리 아이 책상에 한번 앉아보자고요. 아이 책상에 한번 앉아보세요. 책상 앞에 뭐 no pain, no gain 이런 거 적혀 있고 뭐 꼭 외워야 될 내용들 포스트잇에 막 덕지덕지 붙어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 것 하나하나가 사실은 실제 학습에서는 주의력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책상 옆에 책장이 있다면 그 책장에 만약에 소설책 같은 것들 꽂혀 있다면 이런 거 다 치우는 게 좋습니다. 적어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재밌는 게 그게 공부여야만, 그래야만 비로소 아이들이 공부를 합니다. 우리 부모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곁에 TV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고 단편 추리 소설도 있고 그리고 뭐 사회계약론 같은 책이 있다고 칩시다. 뭐부터 보실 거예요? 아마 사회계약론은 앞에 것들 다 없다고 하더라도 그냥 잔다라고 하는 선택지와 경쟁할걸요?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공부에 앞서서 주변 정리부터 해야 됩니다. 적어도 공부방에서는 공부보다 재미있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건 학습에 대한 지도를 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글을 써야 하는데 자료 찾으려고 인터넷 탁 켜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면 제가 쿠팡에서 막 물건 사고 있고요. 아니면 뭐 신문 기사 같은 거에 달린 댓글 읽고 있고 그래요. 제가 글을 적는 방법은 전화기 배터리를 급한 전화만 받을 수 있을 정도만 남겨놓고 인터넷이 안 되는 카페에 노트북 들고 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할 게 글 쓰는 것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거죠. 이런 조건을 세팅해야만 비로소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집중할 수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어른도 안 되는 걸 아이들한테 요구하지는 말자고요. 혹시 이 강의를 듣는 분 중에 학생분이 있다면 제가 몇 가지 팁을 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 가상의 시험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왜 우리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을 거예요. 시험을 보다 보면 내가 공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었을 거예요. 신기하게도 그래요. 시험 문제 풀다 보면 어느 순간 집중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이걸 학습에 한번 활용을 해보자고요. 기본적인 개념을 다 익힌 이후에 문제풀이를 해야 되는 상황을 마치 시험 시간처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보통 뭐 한 25문제에서 30문제 정도 시간 정해놓고 풀어보는 거예요. 대략 한 2-3문제 정도 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약간씩 몰입이 되기 시작해요. 이게 한 20-30분은 갑니다. 두 번째 방법, 스톱워치를 하나 사서 순수하게 내가 집중해서 공부한 시간 한번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그 기록을 갱신해 보는 거예요. 5분, 10분씩만이라도. 스마트폰에 스톱워치 기능이 있지만 그냥 인터넷에서 1,000원 정도 주고 사세요. 배송비 포함해도 5,000원 안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손을 대는 순간 우리의 주의력은 저 멀리로 가버리거든요. 처음에는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얼마 안 나올 거예요. 분명 내가 하루 종일 공부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집중한 시간 보면 3시간 뭐 이래요. 괜찮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멀티플레이를 하면 안 됩니다. 컴퓨터는 CPU라고 하는 장치의 코어 개수에 따라서 동시에 연산을 여러 개를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두뇌는 그렇지 않습니다. 멀티플레이라고 하지만 동시에 이걸 처리하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주의를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에서 멀티플레이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 가지 공부를 한다고 느끼지만 실상은 본인의 주의력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여기에 하나만 더 덧붙여서요. 노래 들으면서 공부하면 공부가 잘 된다고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건 잘못된 믿음입니다. 공부가 잘 된다고 느껴질 수는 있지만 그 학습 결과가 더 높다, 학습 결과가 더 좋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는 없습니다. 오히려 학습을 방해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는 있습니다. 노래를 들으면 시간이 잘 가니까 기분 전환이 되니까 공부가 잘 된다고 느끼는 거예요. 우리 두뇌 입장에서는 이거 역시 우리의 주의력을 떨어뜨리는 그런 자극이에요. 너무 조용한 분위기에서는 오히려 주의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학생은 그냥 가사가 없는 클래식 음악을 들으세요. 그 정도는 괜찮아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주의력도 필요하고 집중력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집중력은 학습에 대한 스스로의 동기부여가 있을 때 극대화되고요. 주의력은 주변에 자극을 주는 요소들을 정리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유도가 가능합니다. 주의력이 확보가 되어야만 집중력도 쉽게 이끌어낼 수가 있으니까 오늘 저녁에는 일단 공부하는 공간을 좀 정리를 합시다. 인테리어 자랑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책상 앞에 앉아 있을 때 내 주의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없애는 게 목적입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